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ISA 상품 저희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은행권이었고 이번 주에는 증권사의 ISA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 첫 번째 고민이 이걸 가입할까 말까, 두 번째 고민이 그럼 은행에서 할까, 증권사에서 할까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또 증권사의 강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문진철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도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듯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은행에서 할까, 증권사에서 할까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특장점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ISA는 예적금뿐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원금 비보장의 이제 투자 상품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어떤 판매 경험, 그다음에 자산 관리에 대한 어드바이저리 역량이 증권사에 더 강한 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ISA는 친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일임형 ISA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이제 투자 일임업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투자 일임업에 대한 노하우를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직 은행권에 대해서는 일임업을 등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업력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투자 일임업, 그다음에 자산운용에 대한 노하우, 리서치 센터를 비롯한 강력한 리서치 파워 등으로 좀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임업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증권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증권사의 ISA 상품도 이 부분에서 강점을 드러낼 것으로 역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모셨으니까요. 신한금융투자만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큰 그림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저희 신한금융투자는 이제 지난 14일 IS 도입에 발맞춰갖고 다양한 상품 라인업하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ISA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의 약자인데요. 국민 재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계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입 가능 상품으로는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고 연간 2천만 원씩 만기 5년 동안 총 1억 원 한도로 납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 따라서 200만 원 혹은 25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9.9% 저율 분리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신탁형이라고 하면 상품 편입부터 리밸런싱까지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직접 운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일임형은 자산 배분, 상품 선정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리밸런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당사에서는 이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스스로 리밸런싱이 가능하신 고객님이나 자산 배분의 니즈보다는 예적금 혹은 단일 상품 등에 대해 가입 니즈가 있으신 고객님들께는 신탁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자산 배분을 통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님께는 전문가의 어드바이스와 운용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그런 일임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적금이나 정말 단순하게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안전하게 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탁형을 추천을 해준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증권사에서 모셨으니까요. 일임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일임형,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희는 그 총 6가지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ISA 가입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투자의 성향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투자자 성향이란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목적, 위험 감수력에 따라서 총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5단계 중에 이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기대 수익률 한 6% 정도 초반 정도 되는 고위험 MP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한된 수준의 손실 위험은 좀 감소하더라도 예적금에 비해서는 좀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 그런 고객님들은 한 4% 중반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중위험. 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예적금보다 다소 높은 3% 초반의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님께서는 저위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이제 먼저 3가지 중에 위험 등급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액티브형과 패시브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액티브형과 패시브형 여기서도
풍겨오는 느낌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보통 이제 펀드를 가입하실 때 이제 액티브 펀드다라고 하면 이제 지수 상승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를 네. 이제 추구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이제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일 수 있는데요. 알파를 추구를 하지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지수 상승보다 못한 성과를 또 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반대로 패시브라고 하면 인덱스 펀드나 이제 ETF를 의미합니다. 이제 인덱스 펀드들은 일부 약간의 추적 오차는 발생을 하지만 지수를 추종하기 위한 운용되게 펀드를 의미합니다. 결론은 투자자가 지수 상승보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액티브형을 가입하시면 가능하고요. 예, 지수 수준 정도의 상승을 원하신다면 패시브형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운용상으로도 액티브형은 지수 대비 알파를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거고요. 패시브형은 인덱스 펀드, ETF 각각의 자산에 맞춰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역시 뭐 리스크가 크면 또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식도 참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큰 그림에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됐으니까 모델 네네. 포트폴리오 좀 세부적으로 한번 더 나눠볼까요? 네네. 사실 이번 ISA 1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모델 포트폴리오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도 모두 다 모든 증권사가 다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어떤 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위험도별 MP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위험 MP는 국내 주식형의 한 20%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해외 주식형, 선진시장, 이머징을 포함을 합니다. 25%, 채권형 같은 경우도 한 25%, RP 등 유동성의 한 30%를 초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은 토탈로 해서 한 45% 정도 편입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에는 5%, 해외 주식형에 15%, 채권형에 한 50%, 유동성의 30% 정도의 투자금이 투자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비중은 토탈 한 20% 정도 투자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위험인 경우에는 위험자산 비중에 편입이 없습니다. 채권형이 60%, 그다음에 MF 10%, RP 등 유동성이 한 30%를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ISA 그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일 상품 30% 초과 금지 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과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2개 이상으로 이제 분산을 해서 고객의 자산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 모델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형 20%, 생각보다 국내 주식형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좀 맞는 질문일까 싶기도 한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했을 때 네네. 고위험 군부터 좀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우리가 좀 나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고위험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10년간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표준 편차 등을 감안을 해서 보면 고위험은 저희의 현재 자산 구성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한 연 6% 초반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 6% 초반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세분화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또 차별점, 장점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크게 한 3가지 포인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당사의 리서치 역량입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는 여러 평가사였던 리서치 평가를 통해서 단연간 1위를 수상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많이 보여왔고요. 이런 좀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는 ISA만을 위한 자산배분 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매분기 혹은 이슈 발생이 됐을 때 수시로 진행되는 이 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과 담당 부서장 등 당사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서치 자료를 기초로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상품의 모니터링, 그다음에 선정을 통한 최종 모델 포트폴리오를 아까처럼 구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ISA와 유사한 자산 배분형 상품 그 운용 노하우입니다. 당사는 이미 그 지금의 ISA MP와 같은 유사한 자산 배분형 운용을 지난 12년부터 4년 이상 쌓아왔습니다. 이제 저희 상품명으로는 오페라, 미래설계 1억랩이라고 하는데 안정적인 자산 배분형 운용에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민 재산 형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안정성을 강화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 배분 모형 값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 포트폴리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줄이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사 운용팀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운용팀의 역량에 따른 안정성을 좀 크게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ISA 상품이 나온 초반이다 보니까 뭐 네. 은행권도 그렇고요. 증권에서도 참 이벤트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페이백 서비스 하는 것도 있고 예. 금리를 좀 이자율을 높여주는 것도 있고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이벤트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뭐 다양하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ISA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당사에서는 연 500만 원 한도로 연 5% 특판 RP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결합 증권 같은 경우도 계좌 만기에 좀 맞추고 조기 상환율을 높여서 안정성을 좀 강화한 형태를 갖고 있고 또 우량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 등 다양한 ISA 전용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ISA에 가입하신 고객님께는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우수 고객에게 제공되는 탑스클럽 클래식 등급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품들 초기에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상품들이 좋냐 나쁘냐 그리고 내 투자 성향에 맞냐 틀리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상품 소식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들려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문진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